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K드라마 김부장 총 시청 시간으로 전세계 통합 1위, 동궁이 2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번 주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이 주간 순위는 2023년까지는 순수하게 총 시청 시간으로 순위를 정했는데 현재는 총 시청 시간을 총 러닝타임으로 나누는 방식인 뷰라는 개념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가끔 이 방식을 시청자가 한 드라마를 끝까지 시청한 것을 뷰의 개념이라고 잘못 알고 이 방식이 좋은 순위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유튜버나 일부 네티즌이 있는데 뷰는 그냥 위에서 설명처럼 나누기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식이 총 실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미드와 일본 애니들에게만 유리한 순위 방식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 과학적 근거 없이 미드를 1위로 만들기 위한 꼼수 순위 방식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넷플릭스는 시청자들이 좋은 영화 드라마다라고 생각하는 평점 영역을 넷플릭스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엉터리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순위 방식으로 바뀌면서 우리 K드라마들이 프리스페트롤 1일 순위나 공식 주간 순위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순위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바보 같은 발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심판이나 주최국에서 편파 판정을 하면 엄청나게 분노를 하지만 우리 드라마들이 제대로 된 인기를 평가받지 못해도 분노하지 못하는 선택적인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를 보면 이 순위가 K드라마에 얼마나 불리하고 K드라마를 저평가받게 만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순위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부분에서는 미국 영화 72시간이 1위에 위치해 있고 이 순위에서 7위에 아직도 K-POP 데모넌터스가 있는데 이 영화는 무려 58주 동안 달로 따지면 무려 약 19개월, 1년 7개월을 탑10 순위에 머무르는 기적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계속 순위에 있을수록 우리 한류와 K-POP 홍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비영화 영화 부문에서는 엘리지의 그림자가 1위에 올라있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브라질 영화입니다. 영어 드라마 부분에서는 미드 I Will Find You가 지난주 2위에서 다시 1위로 올랐었고 이 드라마의 시청시간은 4,010만 시청시간이지만 러닝타임이 짧기 때문에 뷰에서는 730만 뷰로 1위에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부문에서는 지난주 등장한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가 총 시청시간 4,960만 시청시간이지만 런닝타임이 짧아서 1,010만 뷰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2위는 동궁이 5,520만 총 시청시간 810만 뷰로 지난주에 이어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3위에는 지난주 종영한 김부장이 8,030만 총 시청시간 73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영어 5위에는 K드라마 오싹한 연애가 올라있고 7위에는 참교육, 8위에는 아파트가 올라있습니다. 영어 비영어 통합순위를 바뀌기 전 총 시청시간만으로 순위를 정하면 1위는 8,030만 시청시간으로 김부장, 2위는 5,520만 시청시간으로 동궁이, 3위는 4,960만 시청시간인 프랑스 드라마 엘리트 포스, 4위가 4,010만 시청시간의 미드 I Will Find You 순위입니다. 위에서 순위가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는 분들 지금 뷰라는 개념의 순위와 기존 총 시청시간만으로 통합순위를 나열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계 언론들이나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 뷰라는 순위가 근거 없는 순위 방식인데 지적하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고 이렇게 엉터리 순위가 가식적으로 보이면서 진짜 시청자들이 좋아하고 인기 있는 드라마들의 순위가 엉터리로 넷플릭스가 짜놓은 판으로 순위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영어 10위에 올라있는 일본 애니 주술회전 시즌3는 총 시청시간이 740만 시청시간이지만 뷰가 150만 뷰입니다. 740만 시청시간이면 시청시간만으로 1위인 김부장의 시청시간 10분의 1도 안됩니다. 한마디로 거의 일본에서 90% 이상 시청되면서 순위 10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드 I Will Find You와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전세계 가입자가 가장 많은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시청되는 것만으로 시청시간은 K드라마 김부장과 동궁보다 적지만 매번 프리스페트롤 넷플릭스 1일 순위에서 K드라마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1위 엘리트포스, 2위 내 딸의 아버지, 3위 I'll Find You, 4위 김부장, 6위 오싹한 연애, 7위 동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시청 시간이 순위로 적용된다면 지난주 플리스페트롤 순위는 일주일 내내 김부장과 동궁이 1,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했을 것입니다. 지금 플리스페트롤 순위표를 보면서 해외 시청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나가는 K-드라마가 이제 미드와 프랑스, 멕시코 드라마들과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인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 드라마들의 총 시청 시간이 나오지 않고 그냥 순위만 보면 우리 드라마들은 확실하게 미드나 해외 드라마들의 인기에 뒤처져 있습니다. 이래도 순위가 무엇이 중요한디 하고 외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성인 군자인 것입니다. 순위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순위 방식을 바꾸면서까지 미드를 1위로 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2024년 통계로 보면 미국 전체 시장의 드라마 시청 점유율에서 K-드라마가 1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역대 넷플릭스 시청 순위 탑 100 중에서 17개의 K-드라마가 들어갔다고 자료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이 숫자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넷플릭스 전체 컨텐츠 숫자가 총 8,200개 중 미국 컨텐츠가 4,200개로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콘텐츠들 사이에서 탑 100 중 17개는 위에 미국 전체 K-드라마 시청률 17%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막대한 자금으로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 돈을 벌고 있었던 미국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익이 K-드라마 때문에 17%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해외로 넓히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드라마 시장을 장악했던 파이를 K-드라마가 공격적으로 잠식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인구나 향후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K-드라마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미 또한 새로운 K-드라마들이 올라오면 대부분 1위를 장악합니다. 이 상황에서 넷플릭스에선 설상가상격으로 넷플릭스가 IP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개념의 K-드라마보다 예를 들어 비오리지널인 김부장, 오싹한 연애, 아파트 같은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하기엔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K-드라마는 절대 유튜브 공식 계정에 웬만해서는 예고편은 올리지 않습니다. 또 같은 자식인 K-드라마 오리지널도 아시아 외엔 북미와 유럽, 남미에 예고편을 올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지난번 설명했었고 위에 언급한 미국 입장과 맞물려 또 2023년 미국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의 파업을 계기로 촉발된 미국 내에서 K-드라마가 미드를 압도하는 상황을 그들의 밥그릇을 빼앗긴다는 위기로 느끼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기조에 미국 글로벌 OTT들도 어쩔 수 없이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K-드라마는 미국 글로벌 OTT로 봤을 땐 황금을 낳는 거위 위에서 뜨거운 감자, 주인을 잡아먹는 호랑이로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또한 방영을 훌루와 다른 자매 OTT로 방영하면서 공식 순위는 아시아 몇 개국밖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무리 인기가 높아도 무빙처럼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서 보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해외 방영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에 의존하다 보니 미국 OTT들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이제는 우리 드라마 시장을 장악하며 미국의 의뢰로 드라마를 생산하는 하청업체로 계속 전락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권리를 행사하며 수익을 가져와야 할 지적재산권을 모두 미국 OTT들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킹덤 시리즈인데 킹덤 시리즈는 킹덤 1, 2, 외전격인 영화 아신전까지 총 3개의 컨텐츠를 우리나라 스튜디오 A스토리가 제작했지만 3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A스토리는 제작비 외에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시즌3 제작을 포기하고 자체 투자금으로 만든 드라마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IP를 소유했을 때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예입니다. 2차, 3차 제작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 판권이나 연극 뮤지컬로 변형된 형태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도 남의 집에서 새빵살이를 하면서 순위 방식이나 유고편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는 서러움을 계속 겪을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와 지위를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어이없이 우리나라 콘텐츠를 저글링하는 이유는 K드라마를 해외의 70% 이상 방영하는 독점 구조로 넷플릭스 외에 대한 OTT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태도는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 세계에 10대 경제력이 있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50조입니다. 이 예산의 1%만 투자해도 7조 8천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K 콘텐츠에 1년 8천억 정도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예산으로 약 10배는 더 투자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서로 박터지게 싸우며 적자에 허덕이며 자기 살을 깎아먹고 있는 국내 OTT들을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고 지원하고 투자를 해서 글로벌 OTT로 성장시켜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들을 긴장시킬 국산 대한 글로벌 OTT가 등장하면 넷플릭스도 지금처럼 무도하게 보이지 않는 차별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콘텐츠를 우리 자본으로 제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IP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국 글로벌 OTT의 하청만 받다 보면 그야말로 언젠가는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콘텐츠만 생산하다 K드라마는 우리 고유의 색깔을 잃고 미드처럼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서 지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는 유튜브가 저밖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주제를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미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초기 기묘한 이야기의 미스터리함에 동양적인 검술 액션과 궁중 암투가 완벽하게 결합된 느낌이다. 미국의 뻔한 하이틴 판타지나 로맨스 중심의 서양물에 질려 있었는데 매해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이 촘촘한 전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미국 판타지들은 시즌이 갈수록 세계관이 무너지거나 질질 끄는 경향이 심한데 동궁은 8부작 안에 모든 복선과 왕실을 무너뜨리는 파멸의 과정을 휴머라치듯 담아냈다. 초반에 빠른 속도감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의자 끝에 걸쳐 앉아 보게 만드는 스릴러로 변하는 연출이 예술이다. 넷플릭스에서 위쳐나 섀도우 앤 본 같은 미국 판타지 프랜차이즈들이 기대에 못 미쳐 실망하곤 했다. 하지만 동궁은 시각적으로 엄청난 프로덕션과 잊을 수 없는 캐릭터들을 선보이며 넷플릭스가 진정으로 내세울 만한 판타지 명작이 무엇인지 증명해냈다. 단순히 CG와 크리처 디자인에만 의존하는 할리우드 괴물 괴수물과 다르다. 한국 전통설화 속 원언과 저주라는 독특한 요소를 인간의 내면적인 탐욕, 제약, 왕실의 비극과 엮어내어 훨씬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서사를 완성했다. 마치 기묘한 이야기와 오컬트 호러 그리고 킹덤이 만난 것 같은 완벽한 퓨전 장르다. 주인공들이 초자연적인 세계와 마주하며 생존을 위해 싸우는 강렬한 긴장감은 최근 본 그 어떤 서양 다크 판타지 드라마보다 몰입감이 뛰어났다. 첫 에피소드를 틀자마자 시각적인 미장센에 압도당해 시력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음산한 왕궁의 대비가 훌륭하며 이는 미국 판타지들이 세트장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것과 달리 완벽한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미국의 장기 연재 판타지물처럼 억지스러운 해피엔딩이나 가짜 결말로 이야기를 뭉개지 않아서 좋았다. 마지막에 주인공의 팔에 담긴 사슬처럼 연기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엔딩은 불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음 시즌을 위한 치밀하고 위대한 서사의 건축물 같았다. 미국 웨스턴이나 로맨스 차트 1위 작품들은 뻔한 공식이 보이지만 동궁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하다. 사건의 전말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에피소드에서 완전히 뒤통수를 치며 시청자들을 미스터리 속으로 깊이 빠뜨린다. 역사적 배경을 다룬 판타지는 서양인인 나에게 진입장벽이 높을 줄 알았는데 킹덤 이후 가장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작품을 만났다. 가상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영혼을 부리는 샤머니즘 요소가 가득해 매 에피소드마다 눈을 뗄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1시간 남짓한 에피소드들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나도 모르게 계속 딱 한 편만 더를 외치며 4편을 연달아 정주행했다. 주연 배우들의 연기압과 케미스트리가 엄청나서 할리우드의 억지스러운 PC주의 커플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몰입이 잘 된다. 댓글 반응 잘 보셔요. 미국 시청자들도 대부분 미국 판타지와 K드라마 동궁을 비교하며 자기감에 빠진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탑10에 들지 못한다고 말을 하겠지만 오늘 날짜 미국 넷플릭스 1위 수준이 미국 프로레슬링 쇼 로우입니다. 이 쇼가 1위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앞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미국 콘텐츠들이 순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AI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요? 제가 AI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넷플릭스 뷰라는 순위 방식이 K드라마, 미국 드라마 둘 중에 어떤 드라마에 유리하지? 대답은 뷰 순위 집계 방식은 대체로 미국 드라마에 더 유리하게 작용. 넷플릭스 뷰는 단순 시청 가구 수가 아니라 총 시청 시간 나누기 작품의 총 러닝타임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이 공식 때문에 작품의 분량과 시청 방식에 따라 K드라마, 미국 드라마 간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크게 갈리게 됩니다. 총 시청 시간이 적더라도 분모인 총 러닝타임이 작기 때문에 수식 계산상 유리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적은 인원이 끝까지 봐도 뷰수가 높게 뻥튀기 된다라고 답을 합니다. 또 K드라마는 분모가 무겁기 때문에 미국 드라마와 동일한 뷰 점수를 얻으려면 전세계 시청자들이 2배가 더 많은 시간 동안 시청해야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K드라마가 미국과 유럽에서 순위에 드는 것은 미드보다 2배 이상 시청시간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정말 웬만해선 순위에 들기 힘든 구조가 되었습니다. 결국 요즘 K드라마가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뀐 순위 계산 방식으로 일어나는 착시 효과입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프랑스 시대극 베르사유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 뒤에 감춰진 점잖은 독사를 다룬다면 동궁은 인간의 날 것 그대로의 탐욕을 K 오컬트로 가차없이 끄집어냅니다. 조선의 엄격한 유교적 질서 안에서 초자연적 귀의 세계가 정치를 흔드는 연출은 신선함을 넘어 충격적입니다. 배우들의 미친 연기력 덕분에 8부작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보다 왕자를 지키려는 산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음모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서사적 깊이가 압도적입니다. 전통 샤머니즘을 현대적인 다크 판타지로 풀어낸 각본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단순히 귀신을 때려잡는 호러물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고도의 장르물이라 놀랐습니다. 루팡이 복수를 위해 치밀한 트릭을 쓴다면 구청과 생강은 귀신의 목소리와 흔적을 단서로 궁궐의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탐정 역할을 합니다. 영혼 사냥꾼과 궁녀의 파트너십이 주는 케미스트리와 긴장감의 밸런스가 정말 훌륭합니다. 프랑스의 본격 정치 스릴러 드라마인 스핀처럼 이 드라마 역시 겉으로는 유령소동이지만 본질은 처절한 권력 승계 싸움입니다. 군주 조승화 대비 장영남의 팽팽한 심리전은 프랑스 전통 정치극의 고수들을 보는 듯한 지적 요의를 선사합니다. 조선시대의 궁궐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하나의 살아 숨쉬는 탐욕의 캐릭터로 연출한 점이 천재적입니다. 프랑스 호러 수작 더 리턴드가 가진 특유의 으스스하고 정적인 미장센을 좋아한다면 이 작품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우드식 유치한 깜짝 놀라기 연출이 전혀 없어서 고급스럽습니다. 붉은색과 황색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귀의 세계 시각화는 마치 프랑스 거장의 잔혹회화를 보는 듯 아름답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좀비를 섞었던 라 레볼리시옹은 서사가 아쉬웠는데 동궁은 사극과 호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한국 전통 무속신앙의 샤머니즘 요소가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겨 이국적인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악기를 조합한 사운드는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내며 공포감을 극대화합니다. 영혼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구촌의 액션은 판타지 모험극의 주인공처럼 역동적이고 세련되었습니다. 반면 그 이면에 깔린 서사는 지독할 정도로 어둡고 슬픈 비극의 정서를 품고 있어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한 역사 코스튬 드라마를 넘어 유럽 시장에 새로운 K 오컬트라는
화두를 던진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프랑스 드라마들은 종종 서사가 정체되거나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흘러 지루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궁은 단 8부작 안에 저주, 음모, 액션 그리고 인물들의 촘촘한 감정성까지 낭비 없이 꽉 채워 몰아칩니다. 넷플릭스 프랑스 톱10에서 당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현지 비평가들의 극찬하는 이유를 체감했습니다. 비극적인 화재 사건 속 인간들의 이기심을 다룬 바르자의 불꽃처럼 저주받은 동궁이라는 폐쇄 공간 속 인간들은 추악합니다. 귀신보다 살아있는 인간이 훨씬 더 잔인하고 강교하다는 작품에 관통하는 메시지가 심장을 찌릅니다. 죽은 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의 서늘하면서도 슬픈 눈빛 연기가 오랫동안 잔상에 남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아스왕 모험극 카멜롯의 어두운 잔혹사 버전을 보는 느낌입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과거에 저지른 오리지널 제약과 그로 인해 대물림되는 피피 저주의 대가가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단순한 팝콘 무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역사적 인과응보를 다룬 깊이 있는 오컬트 스릴러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흥미로운 것은 이 드라마는 넷플릭스의 순위와 관계없이 전세계 언론에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어서 당분간 이 드라마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